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수원을 한규택 당협위원장과 이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택 위원장님 프로필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원시 을 당협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7대 경기 도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전에는 또 경기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지내셨습니다. 학교는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한규택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원 을 선거구는 수원 을인데 선거구 을이면은 예. 행정구역으로는 권성구 쪽으로 많이 돼 있죠? 예, 건성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장안구의 일부인 율천동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 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수원에 관한 화면 하나 잠깐 좀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수원은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이 됐고, 이 인구는 118만 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크고 도청이 있는 곳이죠. 행정구역은 4개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로 돼 있고, 지금 바로 여기 한규택 위원장이 그 중에 수원 을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지금 지역의 현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예. 가장 큰 현안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뭐 첫 번째로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문제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문제로도 그렇죠.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된 것도 꽤 좀 시간은 좀 됐죠.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이 비행장 이전 문제는 한 40여 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군공항 및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2013년도 제정되고 나서 수원시에서 이전 건의서를 좀 제출한 상태인데 2017년 이제 그 화성시 화항호가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후에는 좀 한 4년 넘게 이 사업에 대한 진전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지 이름까지 나왔는데 예.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이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뭐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랄지 예, 예. 그리고 현역 시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좀 뭐 더디게 움직여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문제의 핵심은 이것을 그 화성시와 수원시의 문제로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 문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같은 국방부가 당장 걸려 예. 있는 문제이고 예, 예. 국가안보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을 예, 지방자치시장에게 맡겨 예. 있다. 예, 예. 그건 좀 문제인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그 두 시에 갈등만 초래되고 그 감정적인 그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국가사무 업무로서 이제는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해보면은. 그 국방부에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나서겠다라고 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명확한 입장을 좀 강한 사업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이번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당의 후보의 공약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담아져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지금 5명 국회의원들도 전부 민주당이잖아요. 예, 저희 수원이 좀 예. 민주당. 그 예.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수원 저희 지역의 옆 지역인 무 지역의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 외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결국 그렇다면 국민들이 또 다시 표로 한번 다시 또 심판을 하고 예.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이제 내년 대선 및 또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 수원시장이라든지 화성시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이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역구가 지금 수원 서쪽이잖아요. 예, 예. 서쪽인데 서쪽 그쪽에 지금 교통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교통 문제도 좀 많이 어렵죠. 저희 그 을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게 호매실 택지 개발 지구가 이미 완성이 됐는데 예. 애초 그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신분당선이 지금 하다가 일부는 되기는 됐잖아요. 그 이제 광교까지만 오고 그러니까요.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연장 구간이 이제 안 돼 있죠. 예, 예. 최초에는 지금 계획이 돼 있어 최초 계획은 있었구만요. 그 저 호매실 지구 개발할 때 주민 분담금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5천억 원 넘는 그 건설 비용을 이미 납부한 상태죠. 이미 돈까지 다 주민들은 부담을 했는데 예, 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지난 10여 년 넘게 기재부에서 이제 그 BC 분석을 했을 적에 그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번번이 이제 사업이 이제 안 되었던 건데 2020년 그 작년이죠. 1월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통과해서 현재는 이제 복선 전철로 그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걸로 해서 지금 그 기본 계획 실시 설계의 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3년 착공 및 2027년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목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지역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미 저 뒤늦게나마 예, 예. 지금 하기로 돼 있고 예, 예. 이미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겠네요. 기본 계획이 내년에. 예, 기본 노선에 대한 것들이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그 하반기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기본 계획이 실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예. 살펴봐야지 이게 지금 예. 제대로 지금 노선이 올바르게 돼 있는지 예, 이걸 예. 좀 따져볼 수 있겠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연장 사업에 대한 것들의 기본 노선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봐야지만 분명한 그런 것들의 그 사업 전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새롭게 원래 노선에는 그 4개 역만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제 또 구운동이라고 하는 데서 구운역 설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 노선 설계에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주민들의 열망이 많고요. 근데 또 구운역 설치에 따라서 또 주민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노선에 없던 역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그 지역이 얼마만큼 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냐. 예, 예. 지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예. 구운동이라는 곳에 굉장히 인구가 많은 모양이죠. 예. 그 이제 1호선의 그 화서역이 이제 환승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화서역을 통해서 오는데 화서역에서 호매실역 간 구간이 한 4.3km로 좀 길습니다. 그래서 그 길죠. 중간쯤에 해당하는 구운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서수원 종합 터미널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앞으로의 그 주민 그 교통 수요도 많이 증대되고 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 이제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대중교통인 전철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과 근접해 예.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과 근접해 있으면 교통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분당선이 지역에서 좀 더 그 주민들의 발휘되려고 하면은 구운역이 설치가 좀 반드시 좀 실시 설계 노선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들을 수원 시민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이언스 파크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예. 뭐 그 말씀해 주시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요거는 저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제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그 수원시 입북동 일원에 나노,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이런 첨단 연구 시설을 집약해서 그 지역 발전에 그 초석이 되는 그런 연구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2014년도 이제 지방선거부터 그 저희 그 수원시장님께서 그 지역 내 집 땅을 일부 조금 갖고 계신데 자치단체장의 뭐 땅 투기 의혹 문제 및 그린벨트 물량 그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잘 원활하지 않아 갖고서
한 8년째 사업이 좀 중단된 상태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 재개에 대한 의사들을 좀 요청해 와서 수원시에서 이제 경기도와 협의해서 다시 이제 사업을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어지간히 좀 잘만 풀려지면은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그 수원의 균형 발전, 더 나아가서는 그 첨단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정말 좀 진행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막간에 지금 제가 지금 채팅을 좀 살펴봤더니 예. 한규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영심님, 종순방님, 해피바이러스님, 서정현님, 호플리님 모두 이렇게 한규택 위원장님에 대해서 반갑다는 얘기했는데 호플리님은 수원고 몇 회신가라는 질문까지 해주셨네요. 제가 수원고 34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청년은 미래다님, 한규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예, 반갑습니다. 비행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고요. 예. 박영신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 교체 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 관해서죠. 이재명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영심님 5명 모두 지금 바꿔야 된다. 수원에 5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인숙님도 반갑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해피바이러스님, 윤세영님 모두 지금 한기택 위원장님을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인기가 좀 있으신 글들인데요. 제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 뜨고 있는 신재철 TV 덕택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또 그리고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뭐 지역에서도 교통 문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게 건강 문제 예. 이 문제를 하는데 건강과 관련한 이슈들은 지역에는 없습니까? 있죠. 저희 지역에 이제 그 대형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원의 동쪽인 뭐 아주대병원이나 빈센티 병원을 이용하고 멀리는 또 서울의 병원들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이제 2017년, 18년도부터 그 서수원에 이제 그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진행을 해왔고요. 그 속에서 이제 덕산의료재단이라고 하는 데와 MOU를 체결해서 서수원 종합병원을 지금 건립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올 11월에 이제 겨우 착공을 한 상태인데, 이 착공도 내년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 병원이 빠르게 완공이 돼야지만,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좀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좀 건강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게 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지금 수원시 공공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습니까? 뭐 공공에서는 어떤 그 부지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적절한 그 분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나서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덕산의료재단에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갖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기 상황이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제 우려하는 게 그 덕산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그 의료법인이 그 경상북도 이제 김천에 있는 의료법인인데 과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에 자신들이 여기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의 투자 자본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했을 텐데 이런 주변에 지금 인구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여건은 지금 나름대로 좀 호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재단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의료 환경도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이 덕산의료재단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와 관련해 병원 개원 이후에 경쟁력 있게 다른 병원들과 경쟁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겠지만 좀 약간의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같으면 이제 시장 내지는 우리 현 지역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뭐 수원시나 또 우리 해당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원래대로는 이미 벌써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겨우 이제 착공식만 한 상태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이렇게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그 선거 때 뭐 2000년도 총선이라든지 지난번 2016년도 18년도 지방선거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치 그냥 그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이 걸릴 때 것처럼 이렇게 홍보했던 것인데 뭐 4년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사업의 진행도 그야말로 그 계획 발표대로 진행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당시에 홍보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인구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지역에 또 그 당수동에서 LH에서 13,000세대의 신규 주택이 지금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3년도면은 이게 좀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광역 교통망에 대한 그 교통 대책이 좀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서수원 지역 교통 도로망에서 많은 그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택지 개발과 함께 교통 대책에 대한 그 분명한 좀 제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수원 지역에서도 더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이고 2023년에 완공 예정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제 코앞인데 지금 상황인데 지금 광역 교통망이나랄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지금 서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LH나 수원시나 뭐 이런 데서 그 교통 대책을 제시하는 것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집만 지을 게 아니라 집을 지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 우리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만 짓고 교통 대책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통난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도 발생되고 또 저희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이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우리 수원시 외박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교통망 문제는 바로 이 단순히 집을 지을 때 파생되는 교통망 문제는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역시 또 국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분위기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 LH의 그 주택 건설과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토부와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 뭐 지역에 계신 그 국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이 향후에 이런 좀 교통 문제에 대한 것들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성구가 이 중심이 된 수원 을 지역을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수원 비행장 그다음에 이 호매실 쪽에 전철 교통 문제, 사이언스 파크 문제, 병원 문제, 또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제가 느낌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현장 주민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들을 바르게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서수원 지역에 특히 수원 을 쪽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좀 촉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